한나라의 한은 중국을 대표합니다. 영어 차이나의 어원이 중국의 최초 왕조 진나라에서 유래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왕조는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을 한조, 글자를 한자, 한문, 한약, 한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라는 기원전 206년 유방이 세운 나라입니다. 기원전 210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진시황이 죽자 나라는 농민반란으로 혼란에 빠졌고, 이때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은 진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경쟁을 하면서 패권을 잡기 위해 암투를 벌였는데, 마지막 결전을 벌인 해화 전투에서 항우가 패배한 후 자결하게 되면서 유방이 한나라 황제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한나라를 세운 유방을 존경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유방에게 패한 초나라 항우를 더 좋아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패왕별이를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요. 항우와 우희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경극과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중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 한고조 유방은 수도인 장안과 서쪽 지방을 직접 통치하고, 동쪽 지역 땅은 전쟁 시에 공이 큰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어 제후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 기반을 다진 한고조는 제후왕들을 차례로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유방이 항우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3명의 개국공신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한신이 군대를 지휘하지 않았다면 해화 전투에서 승리는 절대 장담할 수 없었던 1등 공신입니다. 한신은 교활한 토끼가 죽으니 좋은 개는 삶아지고, 적군을 무찌르니 능력 있는 신하도 죽게 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제후왕들이 모두 유씨 일족으로 교체가 되었고, 이에 반발해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초 7국의 난입니다. 황실은 오, 초 7개의 제후와 치열한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승리는 황실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신과 팽월 등 개국 공신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본 영포가 반란을 일으킬 때,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방이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게 되는데, 이 상처로 인해 결국 유방은 황제가 되고 7년 만에 죽게 됩니다. 유방이 죽고 유방의 부인 여태우가 정권을 독점하여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죠. 그녀가 바로 중국의 3대 악녀로 불리는 여태우입니다. 여태우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 아버지에 의해 당시에 누가 봐도 건달 같은 유방과 결혼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남편을 왕으로 만드는 데 힘을 쓰며 한나라의 기초를 다진 여장부였습니다. 근데 유방은 한나라를 세우면서 한 여자에게 빠지는데, 그녀가 바로 척부인입니다. 척부인은 전쟁 중에 유방과 만났는데, 한나라를 세우자마자 유방은 그녀를 측실로 들입니다. 여태우는 당연히 의리로 황후에 앉혔지만 유방의 마음엔 오로지 척부인만 있었다고 합니다. 유방의 세력을 등에 업은 척부인은 여장부인 여태우를 무서워하면서도 아들인 여의를 낳고서는 기세가 등등해져 유방에게 세자의 자리를 달라고 애원하지만, 여태우의 반격과 대신들의 반대로 여태우의 아들인 유영이 태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방이 죽자마자 여태우는 그동안의 서름을 복수로서 꽃피우게 되죠. 그녀는 척부인의 눈을 빼버려 소경으로 만들고, 귀에 유황을 뿌려 귀머거리로 만든 다음 말을 못하게 혀를 반으로 잘라 벙어리를 만듭니다.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 사지를 못쓰게 함으로써 돼지우리에 던져 인간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척부인의 아들 유여이도 독살하여 모친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은 해제는 정치의 뜻을 잃고 술과 향락에 빠지다 23살에 죽게 됩니다.
이렇듯 여태우는 자신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여시천하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이는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4세 나이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고 이후 신하들이 여시 일족을 모조리 살해하고 다시 유씨 천하로 돌려놓았습니다. 기원전 202년 한나라가 건국되고 여태우가 사망할 때까지 22년간을 권력투쟁의 역사라 한다면 이후 문제, 경제, 한무제가 등장하는 40년은 문경지치의 시대로 태평성대가 찾아옵니다. 5대 황제인 문제는 유방의 넷째 아들로 여민 휴식을 집행하여 형법을 간소화하고 세금을 경감시키며 덕망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한나라의 경제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게다가 문제 본인은 매우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하여 국고의 낭비도 없앤 그야말로 성군이었습니다. 그리고 7대 황제 한무제 때에 한나라 최고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무제는 16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54년간 중국을 통치하면서 중국 고대 제국의 가장 화려한 시기를 장식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3대 명군은 중국 최초의 황제 진나라 진시황과 중화제국의 창시자인 한나라 한무제, 중국을 가장 번영시킨 정관의 칠하부르는 당나라 당태종입니다. 그러면 왜 중국 사람들에게 한무제는 중요할까요? 한무제는 중국을 한족이라 칭하며 중국의 정체성을 성립시킨 군주이고 중국 지도자 중에 최초로 중화의 영토를 동서남북으로 넓힌 군주이기 때문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부터 중국 북방에는 흉노라는 막강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진나라 때에도 만리장성을 쌓고 한나라 초, 한고조 때에도 이를 감당하지 못해 매년 거액의 뇌물을 바치거나 황실의 여자를 보내는 일로 친입을 달래오고 있었는데 한무제는 흉노와의 전쟁에 이겨 동쪽으로는 고조선,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 북쪽으로는 흉노를 공격하여 중화 세력과 문명을 사방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서역의 교역길인 실클로드를 개척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훌륭한 업적을 이룬 한무제도 말년에는 진시황처럼 무리한 정복 사업과 사치스러운 생활, 불로장생에 의해 정치를 그르쳤다는 평이 있습니다. 한무제는 신하들에게 동요되어 태자를 의심하게 되는데 불안한 태자가 군사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한무제는 아들인 태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8살의 어린 유불능을 태자로 지목하는데 동시에 그의 정치에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에 그의 생모를 죽이고 세상을 떠납니다. 한무제가 죽은 후부터는 한나라의 조정과 외척들의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무제에 이어 황제가 된 소제는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총명했는데 후사 없이 21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결국 한무제가 죽였던 태자의 손자가 민간에서 자라고 있다 하여 황위에 오르니 그가 18세에 즉위한 한나라 중흥의 군주 선제입니다. 한무제는 죽기 전에 곽광에게 태자를 보좌하라고 명하였는데 그는 최선을 다해 태자를 보좌하지만 그의 처가 가문의 권력을 높이고자 선제가 민간에서 얻은 부인을 독살하고 자신의 딸을 황후로 세웠습니다. 곽광은 이러한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지만 결국 가문의 허물을 덮는 쪽으로 택하고 선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곽광의 딸을 황후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곽광이 죽자 선제는 곽씨 일가를 내쫓아 권력을 되찾고 선제는 오랜 기간 민간에서 자란 백성의 고통과 애안을 잘 알고 있기에 한무제 이후 각박한 법제들을 완화하였고 한무제가 개척한 서역을 굳건하게 지키며 성군이 되었습니다.
선제가 죽고 그의 아들 원제가 등극하는데, 원제는 집권 초기에는 정사를 돌보는 데 매진하지만 후반이 되자 정사에 흥미를 두지 않고 사치스러운 취미를 향유합니다. 다행히도 원제 때는 무제와 선제가 닦아놓은 기반이 있어서 조정에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원제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신하를 편애하는 것으로, 원제는 황관 중에 석현이라는 자를 총애하여 군주의 권력이 석현에게 움직이니, 아부하고 아첩을 좋아하는 인물들은 석현의 위세를 틈타 조정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제 때는 중국의 아름다운 4대 미녀 중에 한 명인 왕소군이 있었습니다. 서경 잡기에 의하면 원제는 후궁이 많아 화공에게 궁녀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한 뒤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후궁들이 황제 얼굴 한번 못 보고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화공에게 뇌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소군은 뇌물을 주지 않았고 결국 황제의 총애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흉노와 전하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고, 흉노의 지도자인 호안야가 한족 궁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여 초상화만 보고 흉노를 보내도 아깝지 않을 왕소군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흉노를 떠나기 전 왕소군을 만나보니 절세 미인이었던 것입니다. 원제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가고 땅을 치며 후회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왕소군을 흉노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고, 분노한 원제는 초상화를 그린 화공을 처형하였습니다. 원제의 뒤를 이어 성제는 원제의 총애를 받지 못해 폐위될 뻔했는데, 이를 막아준 어머니와 왕씨 외척 세력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집권하자마자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정사를 거의 위임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조정의 모든 권력은 왕씨가 독점하기 시작했고, 성제는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전한을 멸망시킨 신나라 창업자 왕망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제가 죽은 후 뒤를 이은 애제와 평제는 몸이 약해 모두 단명을 합니다. 이에 외척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외척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평제가 자라면서 왕망에 대한 불만이 쌓이자 왕망은 평제를 독살하고 선제의 후손의 후손 중에 어린아이인 유형을 황제로 내세웠는데, 이는 사실 한나라를 탈취하려는 계략이 있었습니다. 왕망은 유자 유형을 대신하여 가왕제가 되고, 나아가서는 한나라를 없애고 신나라를 개창합니다.